안녕하세요. 문학캐스터 레몬입니다. 오늘 함께 읽을 작품은 송수권 시인의 등꽃 아래서입니다. 등꽃은 등나무에 피는 꽃인데요. 요새는 잘 안 보이지만 예전에는 아파트나 학교의 놀이터 벤치 이런 곳에 등나무를 심어놓곤 했습니다. 먼저 벽돌로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평발을 설치해서 등나무가 타고 올라가도록 해주면 준비 완료예요. 그러면 꼭 등을 달아놓은 것처럼 예쁜 등꽃 벤치가 완성되죠. 서로 꼬이면서 무럭무럭 자라는 등꽃 아래에서 시적 화자는 너와 내가 자꾸 꼬여가는 그 속에서 좋은 꽃들이 피어나는 것이라는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타인과 함께 기쁨과 슬픔을 느끼고 살아가는 삶에서 좋은 것들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되게 어렵죠? 나 혼자 산다는 세상이라는데, 쉽게 인연을 끊는 세상이라는데 화자는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걸까요? 단순하게 생각해보면 시인이 살아온 세대가 여러분의 세대와는 다르기 때문이겠죠. 지금은 사람을 만나지 않고도 물건을 사는 것, 밥을 먹는 것, 심지어 노는 것까지 가능해졌으니까요. 어쨌든 화자는 등나무 꽃을 보고 그렇게 말했으니까 우리도 함께 시를 들여다볼까요? 한껏 구름의 나들이가 보기 좋은 날, 등나무 아래 기대어 서서 보면 가닥가닥 꼬여 넝쿨져 뻗는 것이 참 예사스러운 일이 아니다. 철없이 주걱주걱 흐르던 눈물도 이제는 잘게 부서져서 구슬 같은 소리를 내고 기쁨에다 슬픔을 반반씩 버무린 색깔로 연등날 지등의 불빛이 흔들리듯 내 가슴에 기쁨 같은 슬픔 같은 것의 물결이 반반씩 한꺼번에 녹아 흐르기 시작한 것은 평발 밑으로 처져 내린 등꽃 송이를 보고 난 그 후부터다. 밑뿌리야 절제없이 뻗어 있겠지만 아랫도리에 두어 가닥 튼튼한 줄기가 꼬여 큰 둥치를 이루는 걸 보면 그렇다. 너와 내가 자꾸 꼬여가는 그 속에서 좋은 꽃들은 피어나지 않겠느냐? 또 구름이 내 머리 위 평발을 밟고 가나 보다. 그러면 어느 문갑 속에서 파란 옥빛꽃을 꺼내드는 은은한 소리가 들린다. 시적 화자는 지금 등나무에 기대 서 있습니다. 근데 등나무구나 하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등나무의 모습을 자세히 관찰합니다. 이걸 등나무의 부위에 따라서 두 가지로 나누어서 볼 수 있는데요. 먼저 꼭대기, 등나무 꽃이 핀 줄기하고요. 두 번째, 등나무의 밑뿌리 이렇게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일단 등나무의 꼭대기부터 볼까요? 가닥가닥 꼬여 있는 게 평범해 보이진 않아요. 줄기의 끝에 달려있는 등꽃을 보고 화자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꼭 연등날 지등의 불빛이 흔들리는 것처럼 반반씩 버무린 색깔이구나. 이건 등꽃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셔야 알 수 있는데요. 실제로 등꽃을 가까이에서 보면 하나의 색깔이 아니라 진한 보랏빛에서부터 밝은 흰색까지 모두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등꽃의 모습을 지등에 비유했죠. 여기서 지등은 연등날 밝히는 불인데요. 종이로 겉을 감싼 등불을 말합니다. 연등날은 등을 달고 불을 켜는 불교의 명절이에요. 흔히 4월 초파일이라고도 하죠. 음력 4월 8일이 석가모니 탄생일이라 이걸 기념하기 위해서 이렇게 연등제를 합니다. 자, 지등이 흔들리면 한 가지 색으로 보일까요? 아니죠. 여러 개의 색으로 보일 거예요. 흐릿한 곳도 있을 거고 진하게 보이는 부분도 있겠죠. 그러니 등꽃의 모습을 지등이 흔들리는 모습으로 빗댄 거예요. 굉장히 시각적으로 상상력을 자극하는 표현이죠. 이런 흔들림은 자연스럽게 내면으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떤 때는 행복하기만 하고 어떤 때는 슬프기만 할까요? 여러분도 아니잖아요. 행복했다가도 내 행복에 의심이 들기도 하고 슬펐다가도 웃을 일이 생기죠. 그래서 화자는 말합니다. 내가 등꽃송이를 보고 깨달은 이후부터 내 가슴에 기쁨 같은 슬픔 같은 것의 물결이 슬픔에다 기쁨을 반반씩 버무린 색깔로 녹아 흐른다고요. 그럼 그전에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고요? 철없이 주걱주걱 흐르는 눈물이었어요. 그냥 슬픔이 슬픔으로만 느껴졌던 거죠. 그런데 이제는 달라진 거예요. 다음으로 화자는 등나무의 밑뿌리를 봅니다. 혹시 등나무를 보신 적이 있으시면 정말 공감하실 텐데요. 솔직히 등나무는 어디가 시작인지 찾기 어려울 정도로 아무렇게나 꼬여 있어요. 그래서 시적 화자도 절제 없이 밑뿌리가 뻗어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람에 빗대어 본다면 어떤 관계는 어떻게 시작됐는지도 가물가물한 채로 깊어지죠.
그 튼튼한 줄기들이 큰 둥치를 이룹니다. 다시 말하면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사회를 이루는 모습을 빗댄 거겠죠. 그렇다. 여기서 화자는 완전히 깨닫습니다. 이 시의 주제이기도 하죠. 이렇게 서로 얽히고 설키며 스스로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좋은 꽃들이 피어나지 않겠느냐 하고 질문한 건 진짜 물어본 게 아니고 서리법이에요. 스스로 당연하다고 여기는 걸 질문했으니까요. 서리법은 다른 말로 수사의문문이라고도 하죠. 진짜 의문이 들어서 하는 질문이 아니라 수사, 즉 꾸며서 하는 질문인 거죠. 그 좋은 꽃들이 바로 등꽃이 되겠죠. 화자에게 등꽃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냐면 등꽃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파란 옥빛 구슬이라고요. 여기서 문갑은 작은 서랍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보통 문서나 문구류를 보관하는 상자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감각의 전이가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사실 전 좀 헷갈렸어요. 왜냐면 구슬을 꺼낼 때 보통 달그락달그락 칭칭 하면서 소리가 들리잖아요. 근데 이건 제 편견 때문이었어요. 감각의 전이라는 건 대상을 좀 특이하게 표현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더니 헷갈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적인 해석과 제 해석을 둘 다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일반적으로 구름이 스윽하고 지나가면 꽃이 흔들리겠죠. 여기에서 화자는 파란 옥빛 구슬을 꺼내드는 은은한 소리가 들린다라고 합니다.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사람이 반주 없이 춤을 추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답고 경쾌하면 꼭 귀에서 소리가 들리는 것 같죠? 그래서 여기서는 시각적인 이미지를 청각적으로 표현해서 시각의 청각화, 감각의 전이가 일어났다고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보면 공감각적 심상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옥빛 구슬을 꺼내드는 그 모습을 은은한 소리로 표현했으니까요. 그런데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오히려 파란 옥빛 구슬을 꺼내는 소리 그 자체가 청각적인 심상이고 앞에 생략된 부분이 있는 게 아닐까 싶어요. 일반적인 감각의 전이랑은 조금 다른 거죠. 일단 화자가 구름이 내 머리 위로 지나가나 봐 하고 느낄 수 있었던 건 바람이 불어서 꽃이 흔들렸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화자는 꽃이 흔들리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서 상상 속에서 은은한 소리를 들었을 거예요. 확실한 감각의 전이겠죠. 그런데 이 부분에는 꽃이 흔들리는 모습이 정확하게 묘사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석하면 정확히 공감각이라고 말하기는 힘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교육과정에 나온 시들을 쭉 훑어보니까 보통의 공감각적 심상은 한 문장 안에서 감각의 전이가 완전히 일어나더라고요. 예를 들어볼까요? 자주 쓰이는 게 김광균 시인의 외인촌에 나온 푸른 종소리 하고 추일서정에 나온 자욱한 풀벌레 소리 발길로 차며 요거 두 가지인데요. 이렇게 관형어하고 체언으로 구성된 형태나 주어랑 서술어로 구성된 형태가 익숙한 공감각적 표현의 형태들이에요. 그런데 제 의견대로 해석을 하면 우리는 감각의 전이를 짐작할 수는 있어요. 그리고 전이가 일어났어 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정확히 어떤 걸 청각적으로 전이했는지 그 시각적인 묘사 부분을 찾을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각의 청각화라는 공감각적 표현의 요건을 만족시킬 수는 없겠죠. 길게 얘기했어요. 길게 얘기했지만 일반적인 해석과 재해석 모두 시각적인 감각을 청각적인 감각으로 표현했다라는 이야기예요. 다만 일반적인 해석에서는 시각적인 감각을 파란 옥빛 구슬로 봤고요. 저는 시각적인 감각, 즉 등꽃이 흔들리는 모습이 생략됐다라고 본 거예요. 이 부분을 많은 분들이 이거 공감각이에요? 아니에요? 하면서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나름대로 해석을 덧붙여 봤어요. 제 생각은 참고용으로 생각해 주세요. 자, 이 시는 화자가 등나무가 자라는 모습을 보고 다른 존재와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삶이 참 긍정적이겠다. 좋은 꽃을 피울 수 있겠다. 라면서 마무리하고 있어요. 타인과 더불어 사는 삶에는 은은한 소리가 들린다고 했으니까요. 타인과 관계를 맺으면 양쪽이 다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도 반드시 갈등이 생기기 마련이지요. 그렇게 싸우고 풀고 화해하면서 또 꽃을 피우게 되는 거니까요. 그렇다고 모든 사람에게 자신을 맞출 필요는 없습니다. 이건 갈등이라는 말로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갈등이라는 말은 칡나무를 뜻하는 갈이라는 한자하고 등나무를 뜻하는 등이라는 한자를 모아서 만든 말이라고 해요. 칡나무의 줄기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타고 올라가고요. 등나무의 줄기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감아 올라가기 때문에 만약 두 나무의 줄기가 엉키면 풀기가 너무 어려워서 생긴 말이래요.
그러니까 같은 등나무라면 싸우고 지지고 볶으면서도 함께 자라날 수 있지만 서로 올가매고 방해하는 관계, 즉 칡나무와 등나무의 관계라면 살짝 손을 놓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송수건 시인의 등꽃 아래서 여기까지였고요. 지금까지 문학캐스터 레몬이었습니다.